수요일 저녁. 우리 이제 신혼집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집이 저렴하게 나왔단 거 있지? 4억이라는데 반반 가능할까? 4억? 그럼 반반에도 2억이잖아. 알았어. 어떻게든 장만해 보도록 할게. 근데 돈 걱정하기보단 집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긴 하지. 그러면 엄마한테 그 부동산 알려달라고 할게. 일단 우리한테 먼저 물어본다고 매물을 안 올렸다더라. 원래는 6억짜리라고 하는데 금매라 4억이 나왔대. 우리 나이에 집장만 하는 게 어렵잖아. 이참에 마련하고 좀 허리띠 졸라매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도 힘들 것 같으면 혼수나 예단 같은 걸 줄이든가 하라더라고.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건 공감해. 4억이면 요즘 구하기 어려운 것도 맞으니까. 그럼 언제 집 보러 갈까? 말 나온 김에 내일 가보는 건 어때? 그래? 그럼 같이 보러 가자. 다음 날. 어머, 집이 좋네요. 근데 이게 정말 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알기론 신축이라서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민을 가게 돼서 급하게 내놓게 됐어. 나한테 일임하고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 가격이 나왔지. 원래 같으면 더 올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친구 며느리 될 아가씨니까 이 가격에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감사해요. 그럼 계약하고 싶은데 4억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오빠, 바로 계좌로 보내드리자. 내가 적금 깨서 왔거든. 이거 보내줄 테니까 뭉쳐서 드려. 저기, 그럼 옵션 같은 건 별도로 없는 걸까요? 원래 에어컨도 없는 건데 여기 살던 사람이 갖고 가기 힘들다고 해서 새 걸 내두고 갔어. 그냥 사용하면 돼. 그나저나 숙자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말이야. 이번에 가게도 창업한다고 하던데 말년에 보기 참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창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모으신 재산 모두 쓰신 거라고 하던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걔가 워낙 소환이 좋아서 괜찮을 거야. 그럼 여기서 달달한 신혼생활 하길 바래.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4개월후. 와, 집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신혼집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괜찮아. 어차피 그 사람 출장 가서 오늘은 안 들어와. 진짜?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 혹시 불편하거나 한 거 있어? 이번에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 아직 신혼이잖아.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게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근데 괜찮은 사람 만나다니까 다행이다. 그치? 결혼 준비가 된 사람이라 마음이 놓이는 거 있지. 물론 너처럼 신축 전세로 들어가는 건 힘들겠지만 구축 전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맞아. 전세가 좋은 것 같아. 물론 대출 같은 거 생각하면 월세랑 비슷하다고 해도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 대신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다행히 아는 분이 건물 주셔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거기 물어볼 생각이야. 진짜? 그런 인연 있으면 좋지. 그니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전에 신축 빌라 새로 올렸다는 얘긴 들었는데 어딘지 위치를 못 들었네? 이 근처란 건 알고 있는데. 오, 잘하면 이웃사촌이 될 수 있겠다. 여기도 신축이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다. 반년 후. 너 결혼하고 나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우리 중에 가장 빨리 걷잖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 확실히 혼자 사는 거보단 둘이 사는 게 훨씬 좋긴 해. 집에 갔는데 누군가가 날 기다려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부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네가 살고 있는 곳 어때? 알고 보니까 거기 건물주가 우리 엄마 친구란 거 있지? 내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거기 몇 호의 친구 사는데 잘 부탁한다고 했어. 아, 진짜? 근데
건물주가 있을 수 있나? 나 전세로 들어온 거거든? 아, 그러고 보니 매매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긴 전세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던데?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 그래서 일부러 전세 계약은 안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난 당연히 월세라고 생각했지? 난 지금 처음 알았어. 근데 분명 부동산에서 전세라고 했어. 분명 4억짜리라고 해서 결혼할 때 2억 보냈단 말이야. 뭐? 아니야.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때? 내가 그 아줌마랑 연결해줄까? 일단 집 가서 서류부터 확인해보는 거 어때? 그래 봐야겠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아니겠지? 설마 월세면 난 사기 결혼한 거잖아. 그것도 모르고 하하호호 살았다는 거잖아. 진정해. 나도 XX빌 건물주라고 들었던 거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모가 잘못 기억한 걸 수도 있어. 알았어.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불안해서 한번 해봐야겠어. 알았어. 그럼 나중에 얘기해줘. 문제 있으면 바로 이모한테 전화해볼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잠시 후. 방금 서류 봤는데 전세 4억이라고 돼 있어. 혹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서에도 그런지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을까? 전세라고 돼 있다고? 이모한테 일단 물어봐야겠어. 분명 전세는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일단 의심되는 건 푸는 게 중요하잖아. 요즘 문제도 많은 분야기도 하니까. 그럼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전세를 월세로 둔갑해서 계약하는 부동산들도 꽤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 거야. 맞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걸고 넘어지는 게 좋아. 괜히 뜨뜨미지근하게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한 거고. 이모님한테 확인 한 번만 해달라고 해줘. 501호야? 그날 저녁. 여보, 여기 앉아봐. 내가 방금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거든?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친구랑 만난 게 별로 안 좋았던 거야? 내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 여기 전세가 아니고 월세라면서. 뭐?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 저기 오해하지 마. 뭐가 오해하지 마. 내가 확인했어. 우린 전세 계약서, 저기 집주인은 월세 계약서. 차라리 여보가 돈을 안 보냈으면 사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처음부터 5천만 원 보증에 60만 원 월세 있더라? 내가 이걸 왜 남한테 들어서 알아야 되니? 아니,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사실 그때 필요한 돈이 있는데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럼 부동산은 고소해도 되겠네? 지금 서류도 위조했고 전세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친구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널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야 속이 시원해. 어떻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돈으로 대체 뭐 했어? 내 돈 2억 어디에 사용한 거냐고. 그게 엄마가 가게 오픈하고 싶다고 해서 드렸어. 딱 부족한 게 그 돈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지 않아? 어차피 가게가 잘 되면 우리가 물려받아서 일할 거잖아. 가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질색팔색하는 건데? 너 같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한텐 좋은 거겠지만 난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 엄마 가게에 나와서 일이나 도와주는 거 어때? 나중에 2대 요리사 같은 거 되면 좋잖아. 우리 엄마 음식 잘하는 거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설마 안 배우려고? 나도 본업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일을 도우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결혼할 때 전셋집 얻는다고 해서 빌려줬던 건데 그걸로 어머님 가게 장만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솔직히 내가 투자하는 곳에 쓴 거 아니잖아. 나중에 우리 재산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잘했던 거구나. 나한테 미안한 맘도 하나 없는 거고.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만 잘 살자고 그러는 줄 알아? 나한텐 적어도 그렇게 보여. 날 속이고 너네 엄마한테 내 2억 투자한 거잖아.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 해도 1억 5천 이상을 몰래 사용했단 건데 화가 안 나겠어? 말을 했음. 도와줬을 것 같아? 아니잖아. 그래. 난 이거 알고 나서 그냥 못 넘어가. 어민이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거 알고 있지? 사기 결혼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소송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면 그렇게 해. 누가 쫄릴 줄 알아? 맞아. 내가 할 거 다 해야지. 너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솔직히 가게 일만 도와주면 수익도 나눌 수 있잖아. 지금 엄마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그것도 순수익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기술 배워서 일하면 똑같은 수익 얻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되는 거잖아.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사실이야. 솔직히 네가 날 속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화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앞으로 널 어떻게 믿고 살아야겠어? 안 그래? 그래. 신뢰가 깨졌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줄 수도 없어. 너 말고 어머님이랑 단판 지어야 되지 않을까? 넌 이혼 당할 준비나 하고 있어. 잠시요. 얘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서 전화 받긴 힘든데.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집이 월세 계획인 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 지금 이혼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야. 어?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넌 비밀 지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달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도 전세인 척 하고 있었어. 근데 집주인이랑 친구가 아는 사이라고 하잖아. 내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는 이런 집을 알려줘서 난리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집주인이 관리 안 한다고 해서 목표를 지었던 거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그걸로 소송 걸리면 3명이 다 죽어나는 거라고. 내일 엄마한테 전화한다니까 어떻게든 달래보면 안 돼? 이러다가 진짜 신고 들어가면 우리 걸리는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든 해봐. 난 부동산에 전화해서 잠수 타라고 해야겠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꼭꼭 숨겼어야지. 몰라. 일단 최대한 달래보도록 할 테니까 엄마도 어떻게 해봐. 나도 노력하고 있어. 잠시요. 자기, 지금 큰일 났어. 내 아들이 월세로 들어간 거 알고 있지? 그거 전세처럼 해서 했잖아. 근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단 거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뭐? 그걸 알았다고? 근데 나보고 어떡하란 건데? 애초에 네가 부탁해서 해준 건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뭐? 너도 서류 위조하는 거 도움 줬잖아. 니네 부동산 지장 찍힌 거 몰라서 그래. 그거 네가 횡령한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어차피 이체 내역은 너한테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치기 전에 말하지 않았나? 그거 알게 되면 법원 가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근데 네가 다 덮었을 테니까 하겠다며.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 안 되지. 너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어차피 너랑 나랑 공동 운명체 같은 거야. 너도 그때 수급비로 5천만 원 챙겼던 거 기억 못해? 그니까 해결할 방법 어떻게든 알아내봐. 알겠어? 다음날 점심. 어머, 네가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전화를 주고 말이야?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제가 방금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신혼집 마련하려고 모았던 돈 어머니 가게 차리는 데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래, 맞아. 근데 어쩌란 거니? 어차피 우린 가족인데 같이 쓴 거 갖고 뭐라 할 건 아니겠지? 그리고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거 없어. 네? 이거 사기예요. 제 동의 없이 2억을 홀라당 삼키는 거 문제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어차피 네가 나중에 가져갈 건데 투자한다고 생각해. 혹시 아니, 더 성공해서 가게가 커지면 네가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어갈지? 아, 지금만 봐도 1년에 1억 정도 벌고 있어. 2년에서 3년이면 네가 투자한 거 손쉽게 번다고. 근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화낼 거야. 그래서 제 잘못이란 거죠? 제가 살다 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딱 그 꼴 아닌가요? 뭐야? 다 너희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지금까지 월세 내 아들이 부담했는데 넌 공짜로 산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어머님, 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당장 돌려주세요. 아님, 사기 결혼이랑 전세 사기, 서류 위조로 신고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 안 들려? 이미 탈탈 털어 썼기 때문에 너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요. 그럼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일부러 기회를 드렸던 건데 먼 길 가시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됐어? 돌려받기로 한 거야? 아니, 자긴 다 써서 못 준다고 하잖아. 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걸 홀라당 사용한다는 게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 절대 넘어가선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혼소송 걸어야지. 그리고 부동산이랑 그 가족들한테 물어내려고 할 생각이야. 그럼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네. 그러고 보니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각자 잘하는 분야 소송이 다른 만큼 추천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맞네. 은퇴가 있었지? 그동안 많이 까먹고 있었네. 아, 말 나온 김에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네가 고등학교 반장이었잖아. 친구들이랑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면서 그런 부담을 느낀 건 독특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님, 그냥 주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아봐야겠어. 사실 은퇴도 우리 지역 변호사를 알 거란 보장이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하네. 알았어. 뭐 어떡하겠어.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혹시 집 관련돼서 도움 필요하면 이모님 번호도 줄게. 내 친구라고 하면 잘해주실 거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평생 속았지 않았을까 싶다. 여기 바닥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네. 그니까 말이야. 어찌 됐든 간에 잘 해결되면 좋겠다. 다음날 점심. 안녕하세요. XX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은태 변호사님 추천으로 연락드리게 됐어요. 아, 은퇴 지인이라는 분이죠?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동기라고 해도 의뢰인에 대한 건 서로 말하지 않다 보니 어떤 소송을 하러 온 줄은 모르거든요.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결혼할 때 전세 비용 4억 중에 2억을 제가 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월세였고 보증금 5천만 원이더라고요. 제 돈은 2억인데 그걸로 시어머니 가게를 차렸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랑 남편한테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모른 척하고 있고요. 서류를 허위로 적은 부동산은 찾아가 보니까 당분간 여행 간다면서 사라진 상황이에요. 일단 전세 사기의 일종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랑 사기 결혼에도 해당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성립되는데 모두 하실 건가요?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간에 소송 진행할 생각이에요. 일단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쪽에서 항소를 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중간에 소송을 취하야 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청구된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위법 행위를 했던 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계약 같은 경우 집주인과 의뢰인분 계약서를 비교하면 되고요. 네, 그건 챙겨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직접 자백하게 하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건데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랑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럼 혹시 이런 방법을 써도 될까요? 사실은 일주일 후. 여보, 나랑 얘기해.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나랑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사이에 해야 할 말이 있어? 대체 무슨 말을 할 생각인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내가 그동안 화가 나서 냉정하게 대한 건 맞는데 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궁금해.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솔직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너랑 결혼 결심했을 때 전세 찾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전국적으로 사기가 급증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싶더라. 그래서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도 전세랑 월세로 사기칠 생각을 하다니.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혼자 우리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잖아. 결혼 준비하느라 있는 게 없어. 내가 벌 수 있는 방법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까 너한테 달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야. 내 돈을 그래서 빼돌린 거야? 적어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한마디만 하지 그랬어? 대체 나한테 왜 그랬던 거야?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네가 알기 전까지 심장 두리면서 살고 있었던 건 마찬가지야. 네가 무작정 날 비난할 때 얼마나 수치심 느꼈는지 모르지? 그래서 넌 잘했단 거야.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됐던 거지. 알아.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아. 근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사과하면 넌 나 용서해줄 생각이 있어? 너랑 난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야. 근데 널 어떻게 믿고 인생을 맡기겠어? 어머님도 그래.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없다고 하시더라. 그게 며느리 돈 갈취한 시어머니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그래. 이유를 들으니까 넌 그냥 날 자동 ATM기로 본 거였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대출받거나 없다고 했으면 되잖아. 근데 날 먼저 떠올렸다고 한 말은 그만큼 쉽게 생각했던 거잖아. 그래. 네 맘 알았어. 우리 이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게. 2억 뱉고 합의 이혼할래? 안 주고 끝까지 갈래? 내가 줄 건 없어. 차라리 소송으로 하자. 난 할 말 없을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입은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알았어. 3일 후. 어머니, 잠시 저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바쁜데 무슨 일이니? 너랑은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얘기할까요? 어머니가 여길 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손님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얘기하자. 그래서 뭐 때문에 온 거니? 둘이 이혼할 거라면서. 네, 이혼해야죠. 저한테 그런 큰 거짓말을 했는데 같이 살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시댁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니? 시댁이 잘 돼야 며느리들 기가 살아나는 거야. 솔직히 친구들한테 땡땡 가게가 시어머니 거라고 하면 뿌듯할 거잖니? 원래 사람들한테 뽐내려면 약간의 출혈은 있기 마련이야. 근데 비나 구름 없이 치유되겠냔 말이잖아. 전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전 그저 그 돈으로 우리 집 장만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집 사려고 한 돈은 어머니 가게가 됐고 전 월세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 이걸 가족이 아닌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없어서 원래 그 정도는 돕고 사는 거야. 아, 나만 성공해봐라. 노후 준비해줄 필요 있니? 다 너희 잘 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네 이득만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래.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냉큼 사라져.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이랑 전세라고 짜고 친 거예요. 제 2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돌려주시면 그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소송 걸어봐. 원래 인생은 돈이란 거 몰라서 그래? 너 같은 애랑 결혼 생활 유지하게 할 바엔 차마 아가씨 하나 데리고 와서 살겠어. 네. 다음 며느린 제발 그러시길 바래요. 근데 전 이걸 공론화할 생각이라서요. 요즘 전세 사기 문제에 사람들이 예민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신문사랑 SNS에도 제보할 생각이에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뭐? 너 이리 안 와? 그날 저녁. 우리 어떻게 할래? 지금 제가 벼르고 있잖아.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 왜 일을 벌려서 이 직경까지 만든 건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너도 좋다고 해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에휴,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의미 없다니까. 엄마,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얘가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했단 말이야. 얘가 소송 가면 우리 처벌 강하게 받는 거 알아?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그래,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근데 부동산 임무는 뭐래? 발 뺀다고 하더라. 차라리 우리 걔한테 덮어 씌울까? 돈 들고 간 건 사실이잖아. 어디서 혼자 빠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뭐해. 엄마한테 이체했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통장 내역 같은 건 법원에 접수되면 합법적으로 뗄 수 있단 말이야. 엄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럼 네가 좋은 생각을 해봐. 아무 의견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 진짜 씨. 알았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따라가긴 할 건데 아니다 싶으면 난 발 뺄 거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데 벌써 범죄자 꼬리표 달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같이 해놓고 혼자 쏙 빠지겠다고? 나도 60대밖에 안 돼서 창창한데 덮어 쓰라고? 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몰라. 그럼 내가 덮어 쓰라고? 그때 여기 증거 수집했어요. 집에 팩캠이 있어서 녹화된 거긴 한데 남편이 빼돌렸다고 증언했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엮으실 생각인가요? 남편이 발뺌하면 안 될 텐데요. 괜찮아요. 이미 제가 콩밥 먹일 거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의논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간질은 시작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잘하고 계셔서 놀랍네요. 사실 예전에 법무사를 다녔거든요. 깊은 지식은 없지만 약해라도 알고 있어서 도움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변호사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걸 그 당시에 엄청 강조했거든요. 어쩐지 질문 없이 능숙하게 해서 놀라웠네요. 그럼 이혼소장은 여기 있으니까 곧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곧 재판 일정 잡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여보, 나랑 얘기했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미안함 같은 거 없잖아. 사과 없이 무슨 말을 해서 속을 긁으려고? 사실 우리 부동산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물론 2억은 엄마가 가져간 게 맞지만 아줌마가 5천만 원 사용했어. 근데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신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엄마도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우리도 피해자란 거 알고 있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소송은 조금만 늦춰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안 될까? 너 이상하게 말을 한다.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성사 됐으니까 그 돈을 가져간 거 아니야? 그래놓고 넌 아무 잘못 없으니까 살려줘 하는 거니? 내가 살다 살다 너처럼 어이없는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내가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너한테 기회 같은 건 절대 없어.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 건데?
나 범죄자 되기 싫어. 창창한 나이인데 벌써 범죄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그 세월 동안 날 속인 건 너였어. 그리고 그 아줌마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만 나가면 억울하지. 안 그래? 내가 이렇게 빌게.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럼 어머니한테 다 덮어 씌워봐. 그럼 넌 빼줄게. 두 사람 다 어떻게 하고 싶지만 네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 느낀다면 그렇게 해봐. 알았어. 내가 증언하면 될까? 엄마가 있고 난 동조만 했다고. 그럼 난 처벌 수위 자체가 낮아질 거잖아. 법원 가서 그렇게 말할게. 어. 하지만 이혼 소송은 그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음날 아침. 여기가 네 집이야? 왜 자꾸 드나드는 거야? 뭐 때문이냐고요?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잘나신 그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우기로 결정했나 봐요. 부동산 아줌마랑 짜고 친 걸로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좋겠어요? 뭐?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설마 그런 말에 속을 줄 알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저희 집에 팩캠 있는 거 알죠? 고양이가 집을 나간 후엔 그냥 CCTV처럼 쓰고 있었는데 이런 게 녹음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 이랬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저긴 어머니한테 덮어 씌우는 걸로 결정했어요. 어머닌 뭘 걸고 빠져나가실래요? 내가 뭘 하면 용서해 줄 거니? 아, 그리고 뭘 하든 간에 2억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 2억은 부동산이나 아들한테 받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내 아들이랑 부동산이 한 걸로 하자. 어차피 나한테 보냈던 연락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덮어 씌울 수 있을 거야. 부동산에 어떻게 얘기하라고 보낸 문제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 다 저한테 보내주실 거죠? 그럼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릴게요. 제가 아까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이혼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자, 이건 내가 보내는 이혼 소송장이야. 그동안 네가 한 거 생각하면 별로 심하지 않지?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하도록 할게. 그러든지. 그리고 인생 똑바로 사는 게 좋을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난 평생 기억할 거야. 널 생각하면 할수록 살심이 샘솟겠지만 법적인 처벌로 참을게. 알았어. 기회 줘서 고마워. 그럼 법원에서 보는 건가? 당연하지. 한 달 후에 소송이야. 난 그 전까지 친정 가 있을 거니까 집도 알아서 정리해놔. 난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알았어. 내 짐 정리해서 집으로 들어갈게. 그 후에 와서 짐 정리해. 알았어. 그럼 재판장에서 보자. 잠시 후.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윤서방은 어디로 가고 혼자 왔어? 엄마, 이혼하려고 해. 나 배신당한 거 있지? 그래도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 내가 전세하겠다고 그동안 모은 2억 퍼부은 거 알고 있지? 그걸로 시어머니 가게를 차렸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라고 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없었던지. 이게 사기 결혼인지 다른 게 사기야? 뭐? 지금 윤서방이 그런 짓을 했단 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이 동네에서 못 살고 싶은가 봐.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너무 수치심 느껴.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번에 집에 들어온 거야. 한 달 뒤 재판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거기만 엄마가 있는 줄 알아? 내가 네 엄마잖아. 그러니까 같이 법원 가자. 내가 사돈이랑 그놈 얼굴 봐야겠으니까. 어디서 감히 사기를 쳐? 엄마 고마워. 나 솔직히 혼날 각오하고 온 건데
내 편 들어줘서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에휴, 내가 왜 그러겠어.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응원해줘야지. 그러니까 혹시 힘들면 말해. 엄마가 같이 해줄 테니까. 이래봬도 엄만 이혼소송 경험자 아니니? 네 아빠랑 헤어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엄마. 고마워. 힘이 많이 된 것 같아. 한 달 후. 안녕하세요. 두 분을 이렇게 뵐 날이 오고 신기하네요. 그래서 소송 준비는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넌 소송 준비 잘했어? 우리 이렇게 이별해야 되는 거야? 굳이 이혼 소송까지 가야 되냐고. 당연하지. 그럼 안 헤어질 생각이었어? 어머님이랑 너랑 사이좋게 감방 가야지. 설마 아무런 처벌 안 받을 생각은 아니었겠지?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감옥을 왜 가? 증언만 하면 애한테 덮어 씌우도록 한다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나 팔아넘긴 거야?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누굴 믿고 살려고? 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놈이랑 엮어서 덮어 씌울 궁리한 게 바로 너잖아.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설마 일부러 우리한테 이런 거야? 와, 너 독하다. 설마 사람을 속일 줄은 몰랐네? 난 그대로 당하고 있으리라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 잊은 거 없어? 왜 두 사람밖에 없겠어? 같이 한 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뭐? 설마 부동산 아주머니 찾은 거야? 해외로 갔다고 들었는데? 에이, 우리 변호사님 실력이 좋아서 말이야. 그리고 통화 내역 다 들고 계신 거 있지?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금하네. 그럼 재판장에서 보자. 잠시요. 너 독하다. 우리 꼭 감옥에 보내야 속이 시원했어. 내가 널 믿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속이 시원해. 우리 둘, 아니, 셋 다 처벌받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당연한 걸 왜 묻는 거야? 너희가 지은 죄는 스스로 갚아 나가야지. 그걸로 나한테 뭐라 하는 이 상황이 웃긴 거 아닐까? 그니까 이번 기회에 깨닫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문서 위조의 전세 사기 어떻게 할래? 아, 그리고 나한테 피해 입힌 금액이랑 위자료 그대로 입금하는 거 잊지 마. 아마 가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면 해고될 게 뻔하단 말이야. 어떤 사업주가 빨간 줄근 이 사람을 채용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나 말고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왔네. 오랜만에 뵙지, 우리 엄마?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리는 거 보기 싫다고 하시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니까 가봐.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니까 한 번만 선처 바랍니다. 피 입으신 건 어떻게든 갚도록 할게요. 뭐라고? 네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는 말이 참 어이없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딸 마음 고생하게 해놓고 용서? 선처? 그런 말이 쉽게 나와? 장모님,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재판 지켜보니 일부러 한 짓이란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 네가 내 딸 기만하는 동안 바보처럼 속고 있었어. 앞에선 그렇게 잘하는 척하더니 뒤에선 이딴 짓을 벌여? 이 동네에서 너희들 살아가는 거 못 보니까 각오하는 게 좋아. 알겠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린 가자. 저렇게 격 떨어지는 사람들이랑 말 섞음 우리만 기분 나빠지니까. 알았어. 그럼 넌 처벌 잘 받길 바래. 그럼 수고해. 1년 후.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혼하니까 어때? 속이 시원하지.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만나서 연애는 못하겠어. 근데 넌 결혼하니까 어때? 달달한 게 기분 좋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현실이 좋은 거지.
근데 그 사람 소식은 들었어? 이모한테 듣기론 네 엄마가 화나서 장사 망하게 했다던데? 맞아. 사실 나도 알고 있어. 엄마가 단단히 화난 거 있지. 그래서 망하게 할 거라고 하더니 정말 그랬더라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건 가게 판매랑 이것저것 해서 다 받았어. 솔직히 그 월세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중도인계 하고 나왔어. 네 덕분에 인생 허비하기 전에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고마워. 에이, 내가 뭘 해줬다고 그래. 솔직히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다. 이모네 네가 살 줄을 알았겠어? 근데 사실 그 사람도 계약 끝나자마자 나가서 내가 들어갔어. 집 있기 좋아 보이기도 했고 이모님이 여러 가지로 배려해줬거든. 그리고 네가 옵션을 남겨주고 가둔 덕분에 나도 부담이 적긴 했고 이거 결혼 선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어차피 날 쓸 일 없는데 뭘. 그나저나 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힘든 결혼 생활 하지 말고.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네가 잘 사는 거 너무 보고 싶다. 그건 나랑 엄마 소원이기도 해. 잠시 후. 저기, 아가. 뭐야? 벌써 교도소에서 나왔나 보네. 아줌마, 왜 사람을 부르고 난리죠? 아줌마라니, 내가 너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내 돈 어떡할 거야? 네가 참고 넘어갔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는 아줌마는 뭐가 잘나서 나한테 이래? 그래도 어른 대우 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네. 아줌마, 지금 당신은 나한테 범죄자밖에 안 돼. 그리고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화풀이란다고? 그럼 아니니? 가족한테 돈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너 같은 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다른 놈 만나서 인생 망하게 할 것 같으니라고. 안 그래도 당신 아들 같은 인간 만날까봐 연애는 더 이상 안 할 생각. 근데 그쪽은 이제 어떻게 해? 잘나신 아들이 모른 척 한다면서? 난 연락을 끊었지만 암암리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편지도 무시한다는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정확히 따지면 내 돈을 먹튀하지 않았으면이겠지? 보안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가장 어울리는 최후가 아닌가 싶네. 그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아이씨, 너 이리 안 와? 야! 그놈이랑 저는 재판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엄마는 복수해야 한다면서 응징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설마 친구한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놈들은 죄질이 좋지 않아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물론 기간 자체는 짧아서 심호는 나았더라고요. 아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설마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행색을 보아하니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듯해 보였어요. 역시 사람은 저지른 죄값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가게에서 일했던 아주머니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직도 사장처럼 갑질한다는 거 있죠? 그니까 사람이 꼼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살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전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호되게 당했던 것도 있고 남자 공포증처럼 기피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놈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본인을 호구로 보고 있다면 그땐 시원하게 법적인 대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